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해주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8%, 나스닥은 1.76%, 그리고 S&P 500은 1.28%나 상승해줬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낙관론 때문입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여파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월 대비 0.6%나 하락하여 6.5%가 될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큰 이벤트가 있기 전날에는 몸을 사리듯이 미국 증시가 1% 미만으로 조용히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여태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공포지수는 또 어느새 50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당장 일주일 전만 해도 40대 초반에 위치하면서 시장이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S&P 500은 12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점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대세 하락을 하고 있던 그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저점이 이전 최저점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맵을 보시면 테슬라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2%대 상승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는 3%대 상승, 그리고 아마존은 무려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자체 조달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성과 LG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인데요. 이 자체 조달이 현실화될 경우에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해왔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일본 샤프 등의 회사들이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전체 매출의 36%를 애플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자체 조달 계획이 내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하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글의 상승은 인원 감축 소식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헬스케어 계열인 베릴리에서 20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전했는데요. 구글에서 200명 정도가 뭐 대단한 수치냐 하실 수 있지만 베릴리의 직원은 약 1600명 정도인데요. 그의 15%나 되는 수치의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전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을 때 비용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소식은 작년부터 미국의 고용시장과 연관되어 큰 호재거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3배 레버리지보다 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전하는 만큼 최근 테슬라의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관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약 200달러에서 저 두 개의 양봉을 제외하고는 한 달 내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의 100달러 선까지 갔다가 다시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하루 3% 상승과 하락은 우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다가 양전에서 3%까지 끌어올리면서 미친 회복력을 보여줬었죠. 테슬라는 최근 폭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테슬라가 7억 7,500만 달러를 투입해서 텍사스 어스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어스틴 공장에서는 주로 모델 Y 크로스오버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픽업 트럭 조립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인데 이곳에 배터리 제작 및 테스트 공장까지 증설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작년에 테슬라는 130만 대의 차량을 인도하면서 전년 대비 40%의 인도량 증가에 그쳐 시장의 예상치였던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큰 실망감을 안겨줬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탄탄하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한다는 사실은 좋은 호재거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의 인도량 증가도 작년에 있었던 악재들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큰 상승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아직도 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스틴 공장의 증설과 더불어 오늘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에도 기가팩토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이 공장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장은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연간 생산량 75만 대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테슬라에 니켈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을 해두며 인도네시아 인니에 공장을 짓기를 바라는 모습을 적극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의 주산지이며 동시에 인건비마저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공장 설립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 달 전에 비하면 40%가량 하락한 상태이므로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미료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될 예정이죠. 오늘도 전월 대비 하락할 것이니 벌써부터 기분이 막 좋으신가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벌 떨면서 걱정하거나 큰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당시 전월 8.2%에서 7.7%로 0.5%가 하락했을 때 S&P 500은 약 5.5% 정도 폭등하는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7.7%에서 7.1%로 0.6%나 하락했지만 S&P 500은 겨우 0.73%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금 월가에서도 CPI 지수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미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는 동시에 더 이상 큰 폭의 금리 인상도 없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번 주에 있었던 파월 의장과 여러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해왔죠. 거기에 오늘 수전 콜린스 버스턴 연은 총재가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현재 전문가들은 6.5%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0%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지 않는 이상 11월과 같은 무시무시한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항상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시라면 더욱더 결과값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저 매달 발표되는 지표이고 그와 함께 조미료로 말씀드렸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매주 발표되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라는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이에요. 선을 이루는 아주 작은 점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그을 때 어떻게 긋나요? 한 번에 쭉 그어버리죠? 점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찍어가면 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을 찍으면서 선을 그으면 이도저도 아닌 그냥 이상한 게 그려져요. 결국 내 장기 투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던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